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주 여러 빅 이벤트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던 21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도파민 부족의 시장에는 테마만입니다. 자, 지수 자체를 움직일 재료는 없었고요. 이에 테마들만이 수급을 빨아들였던 하루였죠. 이런 가운데 이날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헤드라인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4월 1일에서 20일 수출 전년 대비 5.2% 감소, 10대 품목 반도체 빼고 수출 다 줄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속 수출 한번 분석해보고요. 반도체주까지 두루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수치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33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대 주요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를 제외하고 전 품목이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반도체는 다행히 전년 대비 10.7% 증가세를 보였지만 수입차 관세 승용차 수출은 전년 대비 6.5% 하락했고요. 가전제품의 석유 제품까지 하락은 광범위했습니다. 자, 이번 수출 부진의 이면 모두가 알다시피 바로 트럼프의 관세 방망이가 있죠.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수출은요, 관세 타격 속에서 전년 대비 14.3%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관세 때문이라고 관세청은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자, 사실 아직 상호 관세가 온전히 발효된 건 아닙니다. 상호 관세 25% 중에서 보편 관세에 해당하는 10%만이 발효 중이고요. 나머지 15%는 90일간 유예 중인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품목 관세, 보편 관세의 여파가 벌써부터 수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 시장은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던 건데요. 자, 그래도 앞서 짚어봤듯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양호했죠. 이에 반도체 대표주들은 상승 탄력이 장 후반 들어 둔화하긴 했지만 장 초반에는 SK하이닉스가 2.8%까지 올라오기도 했고요. 반도체 소부장주 동진세미캠은 6% 상승 마감, 파크시스템스도 5% 이렇게 상승부를 켜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수출 데이터 호조 속에서 관련주들이 강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반도체도 품목 관세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도 KB증권과 SK증권은 선반영을 보고 있는데요. KB증권은 그러면서 향후 하락 위험보다는 상승 여력에 초점을 둔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고요. 오히려 미국의 중국 업체 핀셋 규제 가능성은 기회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SK증권은 경기 침체를 가정한 시장은 결국 펀더멘털을 바라보기 시작해 1분기 메모리 업체들의 호실적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 헤드라인들은요, 결국 이번 주 일정이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2+2 한미 재무 및 통상장관 협의는 우리 시간 기준 24일 밤 9시에 열리게 되고요. 이날 낮에는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죠.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는요, 최근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살아있습니다. 자세한 발표 내용은 끝까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조선주 랠리에 힘입어 주목받아온 한화엔진이 1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경우 지금 보시면 8.5% 상승한 3,182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4.9% 상승해 223억 원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수주분의 인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부문별로 짚어보자면 선박 엔진 부문의 경우 국내 및 중국향 납품이 증가하며 매출이 함께 증가했고요. 비선박 엔진 부분에서는 고마진 AM 사업의 매출이 견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분석 짚어보고요. 다음으로 라이프 시멘틱스에서 기업명을 변경한 스피어에서 나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수주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10억 1,500만 원 규모의 특수합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9.72%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계약 기간은 오는 2026년 6월 2일까지인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공시의 시간에서는 3%대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젠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젠은 어제 장 마감 직전 항암제 후보물질의 임상시험을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대상으로 확대하는 임상 변경 계획을 미국 FDA에서 승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항암제와 관련해 권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장 마감 이후에 들려왔습니다. 신라젠은 네덜란드 회사인 크로스파이어가 처음 개발한 항암제를 2022년 스위스 바실리아를 통해 도입한 바 있는데요. 계약은 바실리아와 맺었음에도 권리의 원래 주인은 크로스파이어였던 만큼 치료제가 개발 단계를 거칠 때마다 돈을 지급해야 했고 업계에서는 해당 비용을 최대 3,005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권리를 인수하며 지출한 돈은 200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35억 원가량이었는데요. 이렇게 계약이 신라젠 측에 큰 이익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애프터마켓에서는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임상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대해보시죠. 지금까지 장 마감 후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공시 중에 한화엔진이 1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5% 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조선주 투자 심리가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한화엔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업에 대한 이 스탠스가 조금 약화가 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운에 이 돈을 부과하는 내용들이 좀 유예 기간이 180일이니까 좀 길어서 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몰리는 흐름들이 작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해사기구에서 결국에는 환경 규제에 대한 픽스를 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신규 이제 조선에 대한 수주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좀 랠리는 연속적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해외에 왜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도크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미 국내에서의 이런 도크는 거의 다 찬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도크를 늘리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조선업의 사이클이 좀 강하게 왔을 때 조선주, 그러니까 선박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엔진이 프리미엄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PER 수준도 사실상 조선주보다는 엔진 쪽이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국과 경쟁도 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가 물건을 줘야 엔진에서의 이런 수요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압도적인 프리미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신조선가 외에도 사실상 엔진은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을 많이 받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이제 잠정 실적만 놓고 보면은 뭐 당기순이익 30% 크면 크고, 또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 괜찮은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신규 수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수주에 대한 기조가 굉장히 강했고,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DF 엔진 쪽으로의 비중이 88%,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벤트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선에 대한 신규 수주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했을 때 372%니까 이 수주에 대한 기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HD 그룹주 뿐만 아니라 뭐 사실상 HD 그룹주에서는 HD 현대마린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중국 등 굉장히 다양한 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정적으로 거래처별 수주가 유지가 될 확률이 높고요. 올해 전망치가 내년과 유사하게 수주를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회사에서 발표한 IR 자료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수주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밸류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산업 리포트를 보시면 엔진 같은 경우는 거의 목표 주가가 50% 이상씩 다 올라가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좀 고려를 해본다면은 엔진에 대한 랠리는 뭐 추가적으로 좀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엔진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는데요. 속보 하나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요. 인도와 무역협상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 유예 후의 첫 사례이고요. 모디 총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계기를 발전해서 로드맵이 수립됐다고 합니다. 우리 협상까지도 주시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한화엔진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지금 컨테이너선이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수주를 할 때 값이 조금 비싸게 받으면 더 좋은 건데 지금 신조선가는 지난해 말부터 좀 어떻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좀 나빠지고 있습니까? 좀 정체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조선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예.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엔진은 어쨌든 공급처가 우리나라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주는 계속 들어오는데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가격의 상승이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전에도 조선업 사이클이 왔을 때 조선주들이 좀 꺾일 때 엔진은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이번에도 똑같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죠. 이 한미 반도체가요. 22일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던 IR 행사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SK 하이닉스와 지금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느꼈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IR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투자할 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약간의 좀 변곡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일단은 기사로 보면 5월 15일 이후에 좀 진행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일정에 대한 스케줄을 조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처음에 이제 다투게 됐었던 일이죠. 2011년, 2012년도에 있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한미 반도체가 승소를 한 부분인데 결국엔 이때도 사실 이 듀얼 밴드, 그러니까 밴드를 늘리는 부분에서의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의 자회사가 기술 침해가 한 게 또 인정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거의 8년 정도 하이닉스에다가 납품을 해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한화 비전이라든지 기타 쪽으로 이제 이런 밴드를 넓히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가격 인상에다가 직원 철수하는 등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의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이 본더 레벨 단으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세 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한미 반도체가 그런 기술력 부분에 상당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한미 반도체와의 모든 관계를 좀 처리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어떠한 좀 절충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상 굉장히 악화되는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도 주가의 반응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떠한 발표를 하는지에 따라서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일각에서는 이 한미 반도체가 바로 IR 안 한 게 지금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기보다는 가격 인상을 통보한 거. 그러니까 올려받지는 아직 않았다는 점에서 네. 뭔가 조율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미룬 건가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점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조율을 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왜냐면은 사실상 삼성이랑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송건 이후에 사실상 이제 관계가 거의 없었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하이닉스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론 외에 다른 기업 중에서 하나는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삼성전자와의 그런 좋은 관계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한미 반도체도 좀 이렇게 화를 표현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갈등이 봉합되는 게 주가 측면에선 도움이 될 테니까요. 네, 훨씬 유리하죠. 예. 네, 이렇게 한미 반도체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피난처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내수주입니다. 그런데 내수주 내에서도 희비가 갈리고 있다고 하죠. 네, 이게 이제 사실 내수주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오르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차이가 뭐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마트와 GS 리테일의 차이는 결국은 실적입니다. 실적. 그리고 증권가가 어떠한 시각으로 계속 브리핑을 해오고 있는가, 이게 좀 큰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마트는 아시는 것처럼 홈플러스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이후에 반사 수혜 이슈,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이제 그 비용을 좀 감산하는 흐름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GS 리테일이나 이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점포 포화에다가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수익성 부분에서
부분에서의 좀 적색등이 켜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업에 대한 레벨 똑같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회복하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주에서도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방어주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상 실적이 좋아지거나 혹은 배당 매력도가 높아지거나 하는 쪽으로는 주가의 추이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최근에 뭐 1, 2주 사이에 한국전력 주가 상승한 거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방어주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관세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이 키워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내수주들 혹은 방어주들로 분류가 되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실적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 쪽 혹은 증권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 쪽, 뭐 대표적으로 이마트랑 한국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추이가 꽤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들을 계속 지금 신규 진입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진 뭐 예를 들면 현대차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나 혹은 지수를 좀 매수를 해서 좀 시간을 보냈을 때 그런 YTD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점에서 꼭 방어주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있나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불안하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장기 채권으로 세팅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미국의 장기 채권을 지금 뭐 TLT 같은 경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싸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 해지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기채 사는 게 당장은 더 낫다라고도 보는데 하본부장께서는 장기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TLT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주가의 추이가 10년 전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TLT는 미국 국채 연동해서 이제 움직이는 네, 20년물 이상의 그 채권을 연동을 하는 건데 뭐 단기채 같은 경우 사실 이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예. 뭐 4% 전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 마진을 챙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RP로 돌려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장기채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배당 플러스 이제 일정 부분의 이런 채권 가격이 다시 회복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의 상승 추이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장기채를 지금 바라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희 자막에 12조 원 추경 편성이라고 나왔죠. 정확하게는 12조 2천억 원 정도의 추가 경정 예상 편성된 건데 네. 이 정도 수준으로 이 바라던 만큼의 내수 회복이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눈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점포가 많이 비어있는 예. 그 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힘들고 이제 지면신문 계속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이제 이런 자영업자분들의 힘듦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합니다. 그리고 취업률 같은 경우도 매우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막 확실하게 늘어나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임금 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한 수준보다 물가의 상승이 전 너무 빠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여행이라든지 단기 이제 이벤트가 있어서 단기 수요는 크게 나오겠지만 그게 내수를 완전하게 막 되돌릴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추경에 대한 방향성도 사실 수출주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과연 내수를 어느 정도까지 좀 끌어올릴지는 좀 물음표고 사실 꼭 내수와 수출 중에서 골라야 된다면 사실상 수출이 더 중요해요. 전일 발표된 수출입 데이터를 보시면 반도체 빼고 나머지 주요 품목 다 박살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국가적인 경쟁력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게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지 않는 요인이 결국엔 그런 리스크 요인에서 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내수가 되려면 인구가 일단 1억 명 이상이 돼야 돼요. 일본이 좀 잘 움직이는 것도 결국엔 인구수가 1억이 넘어가면서 이제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1억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로 사실상 뭔가 하기에는 인구수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뭐 그건 다들 아시겠지만 그 부분 좀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수주 같은 경우는 옥석가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전날 장후에 시장 관심 모였던 종목들 보니까 정책주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본부장께서는 어느 종목 좀 주목하셨어요? 뭐 사실 이제 정책주라서 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크라운제가라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정책주들이 뭐 워낙 주가가 급등락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예. 이 회사가 좀 후발주자로 좀 편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금일 이제 그러니까 전거래일에
첫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단기 변동성은 강하겠지만 주가의 탄력도는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정책주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산업군 중에 하나인 이 세종시 이전 관련된 예. 부분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전이나 진천, 야산 등의 충청권의 생산 공장을 뭐 대거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과자가 잘 팔려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뭐 4대 제가 업체이긴 한데 사실상 주가의 추이를 보시면 이 이슈로 엮이기 전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테마적인 움직임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오히려 같고. 유의를 해야 되는. 예. 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한다면 빠르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라운 제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카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